자, 283쪽. 자, 역함수와 그래프의 넓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fx랑 y는 f 인버스 x.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역함수 하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만 함수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각형의 넓이를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곡선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fx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랑 y는 gx, 즉 이거의 역함수 gx라고 하면 gx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 그림 그대로 가면은 인테그랄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마이너스 gx, f 인버스 x 이걸 계산을 해야지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라는 거지. 맞죠?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대칭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교점도 마찬가지 밑에 그래프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요것만 구해서 어떻게 곱하기 2를 하면 정적분에 의해서 원래 그래프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식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마이너스 x, 정확하게 절대값 붙여야 되는 게 맞겠죠. fx가 x보다 위에 있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요거 계산해서 어떻게? 곱하기 2를 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죠. 예를 들면 자, 함수 fx가 루트 5x-6이라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g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fx랑 g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그리는 걸로 갑시다. 자, 이거 그래프는 무리함수죠. 시발점이 5분의 6,0. 그렇죠? 그리고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거랑 역함수 구하려면 y는 x 그어야 되는데 이걸 잘 봐야 돼. y는 x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안 만나면 말이 안 되는 게 교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랑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죠? 직접 확인해보면 돼. 어떻게? y는 x랑 fx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곱해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교점이 어디랑 어디예요? 그래서 2, 3, 마이너스 오케이? 교점이 어디? 2랑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돼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5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이거는 그래프가 확인이 되죠. 얘가 x, y는 x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 이거 계산해서 어떻게 하자? 곱하기 2로 가자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죠, 얘들아? 자, 이거 적분 해볼까? 자,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5x 마이너스 6에 루트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쵸? 자, 적분하는 거 공식과 하지 말라 했어요. 적분은 미분의 여변산입니다. 자,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지 생각을 해요. 자, 원래 5x 마이너스 6이 얼마였으니까? 2분의 3이었으니까 미분해서 2분의 1로 바뀌었겠죠? 그럼 이게 내려오면 뭐가 붙어야 돼, 앞에? 2분의 3이 붙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상수가 1이니까 뭐가? 3분의 2가 붙을 거고요, 맞죠? 근데 이거 그냥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5가 또 붙었을 거 아니야, 맞죠? 5까지 날려주려고 5분의 1까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해가지고 2, 3 곱하기 2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수출을 하면서 나랑 수업했던 애들은 미적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본 적이 없는 애들도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알파부터 f베타까지 f 인버스 x dx 요거에 대한 계산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수 예제 8번에 있는 문제가 8번에 2번에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이해하면 이거는 계산할 가치가 없는 문제. 얘기는 했었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맞죠? 이 책에 있는 대로 풀이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책에 있는 문제는 gx가 lnx야. 맞죠? 그 다음에 294번을 보면 fx가 2x 플러스 1이야. 그리기가 쉬운 그래프들이라서 그림을 갖고 해도 되는데 이게 fx라는 그래프가 더럽게 나오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림을 대칭시켜서 풀기에 너무 빡센 문제니까 지금 하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그냥 대충 y는 fx가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오케이? 너무 많이 그려요. 자, 그러면 이제 gx를 그리면 이거를 y는 x라는 직선 이렇게 대충 꺼놓고 여기다 대칭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가 y는 gx겠습니다. 여기서 gx는 f 인버스 x를 말하는 겁니다. fx 역함수 되겠죠?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그러니까 fx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뭐 대충 알파라고 때려 넣읍시다. 알파. 그럼 대충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하면은 이쪽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적분의 값. 자, 여기까지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f 인버스 x가 노란 그래프잖아, 맞죠? 그럼 노란 그래프를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인데 f 알파랑 f 베타가 어디 존재하는 값이냐면 자, 알파를 여기 대입했을 때 여기가 뭐예요? f 알파죠, 맞지? 그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y는 x. 자, 여기 만난 이 점이 뭐가 돼요? f 알파라는 값이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베타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f 베타의 값을 가질 거야. 그럼 y는 x랑 만난 이 점이 뭐예요? f 베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 노란 그래프를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 이렇게 정적분하면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쪽을 잘라서 그려볼게요. 자, 얘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어, 지금. F알파.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F알파랑 F베타까지 gx, 즉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예요, 지금. 이거 두 개를 더하는 문제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이거 다 지워갑니다. 자, 보세요. 빨간색만 남기고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 빨간색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켜버리면 뭐랑 이거랑 넓이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쵸? 맞지?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여기 f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표시한 이쪽 부분의 뚜껑 부분이 넓이가 똑같이 생겨먹은 거라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이거랑 이걸 더하면은 이렇게 합체가 돼요. 합체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쪽 빨간 부분을 이쪽에 갖다 더하고 이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색칠하면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기역자 모양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베타, 세로의 길이가 f 베타. 맞죠? 요거 가로의 길이가 알파, 세로의 길이가 f 알파. 즉,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베타 곱하기 f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 알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를 빼면은 답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fx가 lnx일 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fx가 lnx일 때 ln 1은 얼마? 0. 여기 ln 1이죠.
그 다음에 ln e가 얼마?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알파, 베타, F알파, F베타의 얘가 역함수 관계예요, 맞죠? 그럼 이건 계산 안 하고도 2 곱하기 1 빼기 1 곱하기 0 해서 답이 2가 나와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이 책에 풀이가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lnx니까 그 다음에 294번에 2x니까 그림이 그리기 쉬워서 대칭시킨 그래프인 거예요. 찾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풀어도 쉬운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말했듯이 그림은 거지같이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 계산 그리가지고 하기엔 너무 빡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아예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294번에 그냥 딱 보니까 답이 뭐예요? 1 곱하기 2 플러스 1 해서 2 플러스 1에서 빼기 0 곱하기 2 하면 0이니까 그냥 답이 2 플러스 1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건지? 이건 그냥 외우고 있으세요. 문제 나오면 땡큐입니다, 그냥. 자, 다음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부피도 정적분해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면 얘들아, 우리가 부피를 분명히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쵸?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배웠냐면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데 그게 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이 친구의 부피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부피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도형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드릴을 부피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그냥 아주 얇은 통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 채울 수 있는 물의 양만큼을 부피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죠? 그러면 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지 이게 사실 이제 적분의 개념에서 등장을 하죠. 봐봐, 이 책이 부피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하잖아.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한 장 한 장 한 장 종이들이 어떻게 쌓여서, 맞죠? 적분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가 쌓여서 부피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종이들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싹 다 더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부피가 된 거죠. 맞지? 자, 무슨 말일까 그러면? 부피라는 것을 단면적의 넓이들을 쌓아서 만든 게 부피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정적분에서 부피는 단면적의 넓이들을 적분하여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부피의 계산 방법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 구조법 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얘들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갖고 삼각뿔의 부피, 사각뿔의 부피, 삼각뿔의 부피 아니면 원뿔의 부피 이런 거 계산할 때 구분 구조법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이 높이를 동일하게 n등분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뿔을 똑같이 어떻게 같은 간격으로 잘라서 이 높이를 같이 만든 원기둥들의 부피를 총합해서 이 원기둥의 개수를 어떻게 무한계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그럼 생각해봐. 이 높이가 무한히 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높이가 무한히 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 높이를 자 2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원기 두 개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거 부피가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이게 잘리고 무한대로 잘리면 이 높이가 뭐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 말은 높이가 0이란 말은 높이가 없는 그냥 이 평면 도형의 넓이가 나타날 거야, 맞죠? 그럼 이 넓이들이 어떻게 쌓여서 부피를 만들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통하지 않고 이 친구의 부피를 구하는 건 뭐? 이 특정 높이에 대한 단면적의 넓이를 여기에서부터 이 총 길이까지의 적분을 통해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적분의 계산은 단면적의, 맞죠? 부피의 계산은 넓이. 정확하게는 단면적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단면적인 넓이. 어떠한 도형을 가로로 이렇게 수축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가로로 잘랐을 때 나오는 부분의 넓이, 그걸 단면적이라고 하겠죠. 단면의 넓이. 이거를 어떻게 정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정적분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의 길이만큼으로 적분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뭔가 정확하게 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뭐다? 예를 들어 막 배도 안 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절구통 같이 생겼다 이런 것도 부피 여러분 구하잖아, 맞죠? 맞지? 근데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특정한 구역에 단면을 잘라서 이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식을 여기서부터 이까지 총 길이의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부피가 계산이 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서 해야 되는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 단면의 넓이를 구할 때 다각형이면 99.9 닮음 사용하는 것도 나올 거고요. 맞죠? 맞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뒷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단면이 항상 무슨 식으로 곡선으로 나타낼 테니까 원의 넓이에 대한 식으로 적분시키는 문제들도 나타날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게 이제 수초에서 안 하던 거잖아요. 그쵸? 부피를 구하는 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어떻게 생긴 먹은지도 몰라. 빗돌한지 대칭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높이가 x가 되는 지점에서 어떠한 이 수면의 넓이가 뭐라고? 12 루트 4x 플러스 9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하자면 높이가 x인 상태. 그러면 높이가 1일 때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2 루트 13. 뭐 예를 들어 높이가 2면은 12 루트 25, 60 이런 식으로 넓이가 정해져 있는 도형이라는 거예요. 넓이에 대한 식을 알려줬어요. 이건 기본 문제니까 알려주겠죠.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이 식을 찾아라고 시킬 겁니다. 어쨌든 높이가 x일 때 요만큼의 부피가 나와 있으면 이 총 부피, 물의 높이가 얼마? 4가 될 때 부피를 구하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단면적을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해서 부피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적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x 플러스 9에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니까 적분하면 2분의 3제곱. 내려갔을 때 뭐가 붙어요? 3분의 2가 붙겠죠? 3분의 2인데 앞에 뭐가 있어? 12가 있죠? 맞지? 그럼 얼마가 붙고? 얼마? 8 붙을 거고요. 맞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뭐가 있으니까 4, 속미분하면 4가 튀어나갔겠죠? 4 튀어나가서 얼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계산은 여기다가 0, 4 집어넣어라 이 말인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이제 이게 나와요. 봐봐. 이게 이제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각뿔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자, 여기서 밑면의 넓이 S예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얼마? H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 했잖아. 맞죠? 자, 우리 부피 어떻게 구해요? 이거 사각뿔이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라 라는 거예요. 구분구조법이 아니라 정적분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정적분에서 부피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특정한 지점에서의 단면적인 넓이에 대한 적분이에요. 즉 어떤 지점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했을 때 그 넓이를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정적분을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적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가 이때 높이를 뭐라고? X가 된다라고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 X에 따른 넓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겠지? 그럼 높이가 X일 때 이 부분의 넓이를 S에 X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 이 말이죠. 자, 어떻게 해볼까 얘들아? 제일 만만한 건 뭐야? 그냥 이렇게 툭 잘라와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지? 반면으로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H 맞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 X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뭐가 닮음이 되는 지점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밑면이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뭘 이용을 해야 되겠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가 될 텐데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의 비랑 같다라는 성질을 써야 되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의 닮은 비가 이때 몇이에요? h 대 h-x죠. 이거랑 닮은 비가 h 대 h-x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h 대 h-x.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가 넓이의 비겠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높이가 h일 때 넓이가 얼마라고? s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치? 그러면 이제 높이가 이만큼 높이가 x가 되는 지점에서 이 친구의 넓이를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서 뭐 s의 x, 높이가 x일 때 넓이의 x라고 표시를 할게요.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s의 x는 h 제곱분의 h-x의 제곱 곱하기 s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때 높이가 x가 될 때 이 친구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h제곱분의 h-x 제곱이니까 한 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총 높이 얼마까지? h까지 정적분을 때려서 정리를 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분 변수는 뭐가 되겠다? dx, 높이가 x에 대해서 넓이가 변할 테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바로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당식이나 이런 계산은 그냥 넘어갈게요. 초월함수가 나오는 건 같이 계산을 해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이 어떤 식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일 때 x가 0부터 1까지만 그려지는 그래프에 대해서, 자, x축으로 둘러싸인, 자,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자, 문제가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제 잘 읽어봐. 곡선이 2차 함수가 있어요. 그쵸? 0부터 1까지. 자, 이랬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모두 반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봐봐. 자, 문제를 이해를 잘 해야 돼. 요거 2차함수 우리 어떻게 생긴지 알죠? 위로 블록하고 x절편이 0과 1이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0부터 1까지만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뭘로 가지는? 밑면으로 가지는 입체 도형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이 x축과 뭐가 되도록? x축과 수직. 그러니까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잘랐더니, 입체 도형을 잘랐더니 그 단면이 싹 다 뭐가 나온다? 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반원으로 잘려있다. 그럼 이렇게 잘라도 어떻게? 반원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걸 밑면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둘러싸인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나타나겠다 이 말인 거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죠. 안 그려져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 어디를 자르든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 부분이 반원으로 나타나죠. 맞지? 맞죠? 그러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거면 이 특정한 지점에서의 이 반원의 넓이가 단면적이니까 이거를 이만큼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때려주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지점을 특정 지점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입체도형이 이런 식으로 반원입니다. 반원. 이거 입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반원을 단면으로 가지고 있는, 맞죠?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자르면 다 반원으로 잘려가지고 이게 쭉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 뭐 그렇게 생겨먹은 오므라이스 막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것처럼 생긴 애가 나타나겠죠. 그거에 이제 부피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부피 구하는 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 단면적의 넓이의 정적분의 부피가 된다는 거죠.
특정한 지점 x에 대해서 이 단면적을 어떻게 x에 대한 넓이로 식으로 표현을 해서 0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적분만 때려줘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반원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려면 파이 r 제곱의 2분의 1이겠죠. 그럼 뭐부터 알아야 돼 당연히? 이 반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뭔데요? 원의 지름인데 맞죠? 이 길이는 이 지점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여기가 존재를 하죠. 그 함수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 반원의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게 이 반원의 반지름이야 맞죠? 그러면 이 반원, 자 반지름의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 맞죠? 이렇게 하면 이 반원의 넓이가 식이 나타났잖아 그쵸? 이 식을 어디서부터? 0일 때부터 어디 때까지? 1때까지 정적분해서 계산을 하면 이 친구의 부피가 나타나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얘들아? 단면적인 넓이를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앞에 문제는 단면적인 넓이가 얼마인지 알려줬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정적분 계산만 하면 되는데 보통의 문제들은 다 이렇게 정적분을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바로 밑에 300번 한번 봐봐. 자 300번 보면 자 y는 2루트 sin x라는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한 입체로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x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짜는 단면이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되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맞죠? x축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정사각형이 될 때 부피를 구하랬어요. 그럼 정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 때릴 거고요. 그러면 특정한 지점 x에 대해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입체라고 이렇게 나는 삐뚤하게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 그래프 식이 뭐라고? y는 2루트 sin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더니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정사각형이 나타난다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 이 지점을 x라고 뒀을 때 되겠죠? 자 원부터 1.x라고 했을 때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당연히 x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2루트 sin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라는데 문제에서 정사각형이라면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단면적인 넓이가 어떻게 제곱이니까 4 sin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지? 단면적인 넓이가 4 sin x라는 식이 나왔어? 그러면 단면적인 넓이를 정적분 하라고요. 어디서부터? 0부터 파이까지 싹 다 여기 정적분해서 여기 있는 거 정도 다 모으면 어떤 이상하게 생긴 뾰족한 모양이 나타나겠죠, 맞지? 되겠습니까?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돼 얘들아? 계산하면 얼마나 했지? 또 다 까먹었지. 또 다 까먹었지. 자 까먹지 말랬어요. 이거 여러분 할 때마다 나오는 자 다시 0부터 파이까지 sin x 자 이 부분의 넓이 자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sin x dx 자 해봅시다. 자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맞죠? 오케이 마이너스 뺄게요. 자 0파이 자 파이 나오면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맞죠? 빼기 코사인 0은 1 됐죠? 자 얼마? 2입니다. 요거 넓이 얼마라고? 2라고요 맞지? 코사인 사인 나오든 어쨌든 넓이가 어떻다? 2 다 똑같이 대칭이잖아 맞죠? 왜? 요거 계산하려고 자빠지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넓이 적분한 건데 2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 답은 8 바로 쓸 줄 알아야지 이런 거는 5 할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얘들아 너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부표적 분포 이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기만 일단 확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계산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피에 대한 활용을 조금 어렵게 만들면 필수의 이제 11번 그 다음에 확인 체크 302, 303 같은 이딴 식의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원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높이가 4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기둥이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높이가 4고 반지름 길이가 이 원기둥에서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변에 각각 60도가 되도록 이렇게 잘랐어. 그럼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잘리겠죠. 맞아요. 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게? 60도가 되게 되겠습니까? 됐니 얘들아? 됐죠? 그러면 이 시각 중에 작은 것을 굽히. 그럼 작은 것을 굽히니까 어떤 식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단면적의 넓이의 정적분이니까 단면적을 식으로 나타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랐다 치자. 그럼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를 잘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조금씩 나타날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이 단면적, 자 이렇게 잘랐다 쳐.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단면적이 나타날 때 이 단면적이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삼각형 모양이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길이가 얼마죠? 총 길이가 얼마죠? 4죠. 맞지? 그럼 0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되겠다.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냥 이 단면적인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60도니까 이게 1대 루트 3인 것만 구하면 끝이니까 맞죠?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표현했을 때 요 길이에 대해서 얘가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그래야지 밑변 곱하기 높이 식을 만들 테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x로 했을 때 요 길이를 x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게 문제죠.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다시. 딴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원입니다. 맞죠?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맞죠? 이 길이가 다시 요 길이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원 반원에 대해서 수직으로 잘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밑변으로 하고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하면은 뭐다? 높이가 루트 3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얼마짜리예요? 4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려면 이걸 아까도 말했듯이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있다 치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면 이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이게 함수값이니까 y에 대해서 표현하면 y제곱을 4-x제곱 맞죠? 그러면 y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풀마 루트 4-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 x축 위에 양수로 그렸다 치면 함수값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 거라고 얘들아? 이게 뭐예요?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란 말이야. 밑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죠? 맞지? 그럼 높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4-x제곱 되겠습니까? 자,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거 제곱대서 날라가고 루트 3 곱하기 4-x제곱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거를 넣자.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적분 변수를 여기 원점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죠? 적분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 -2부터 2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맞죠?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하기 나름인데 잘 봐. 요렇게 원을 만든다 해서 0부터 4까지 적분해도 돼요. 그럼 이때 식이 조금 잘라져. 왜? 이때의 식은 뭐예요?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y가 뭐가 돼요? 4 x-2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해가지고 적분을 0부터 4까지 해도 되기는 하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거 적분하는 것보다 쟤를 적분하는 게 훨씬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심을 가급적 원점에 갖다 놓고 식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바에야. 오케이? 네. 되겠니 얘들아? 자, 보자 이제. 자, 속도거리. 자,
여러분 수학의 끝입니다. 여기가 수학의 끝. 인생 마지막 수학 여기네요. 그치? 물론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할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설사 몇 있게 넘었지.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속도와 거리. 자 속도와 거리는 우리 수초에서도 역시 개념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서 속도, 속력, 거리, 위치가 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속도, 속력, 거리랑 위치랑 이게 달라요. 맞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지.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자 시속 10km로 여기로 갔다가 이 10km 1시간 동안 10km 왔다고 쳐. 네. 그럼 내가 여기로 다시 4km로 돌아왔어요. 네. 내 위치의 변화량 지금 얼마입니까? 0이요. 어? 위치의 변화량 뭐라 하면 10 갔다가 4 받고 왔다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얼만데요? 아이씨 10 갔다가 6 4만큼 되돌아왔어. 14.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고. 6이요. 6만큼 변했다고. 정신 차려. 그렇죠. 근데 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만데? 이동한 거리는 14란 말이야. 자, 두 개 차이점 이해되겠어요? 자, 뭐냐면요.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요. 왔다 갔다 한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그치? 그런데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하면 왔다 갔다 방향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말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벡터와 스칼라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는 크기들 그것들을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벡터는 뭘 가지고 있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속도와 속력을 비교했을 때 속도를 벡터라고 부를 거고 속력을 스칼라라고 부를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속도는 방향이 존재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10의 속도로 여기로 갔다고 치자. 그럼 되돌아와서 4의 속도로 간다고 치면 방향이 얘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내가 여기로 가는 건 플러스 10의 속도로 가는데 반대로 4로 오는 것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4라는 속도를 가지는 거예요. 속도를. 그쵸? 그런데 여기로 갈 때 속력은 얼마? 10이에요. 근데 여기로 갈 때 속력은 4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차이점이 뭐예요? 속력에는 부호가 없어요. 자, 속력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뭐다?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를.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뭐를 적분해야 될 거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을 해야 할 거고요. 맞죠? 이동 거리는 뭐를? 속력을 적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는 이것도 수원 때 배운 거잖아. 수초 때 배운 거잖아. 맞죠? dt분의 d. dt분의 d에서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를 구하면은 속도, 가속도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 맞죠?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가면은 당연히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데 속력을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수초에서 일단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만 수초랑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함수의 그래프 식이 지정은 할 뿐더러 곡선이 길이를 물어볼 건데 곡선의 길이를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봐. 선이 뭘 말하는 거지, 얘들아? 선이. 이게 선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에 연결되는 거잖아.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점, 여기 어떠한 점들이 특정 표출을 가지고 이동할 때 그 점이 뭐를? 이동한 거리를 찾았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떠한 점의 맞죠? 이동 거리를 구하겠다. 맞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점의 속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맞지? 점의 속력을 적분해야지 점의 이동 거리, 즉 곡선의 길이가 나올 테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겠다? 그러면 점이 특정 지점일 때 그 지점에서 속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그걸 적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기본 개요가 이렇게 돼요.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예를 들어,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보면은, 자, 어떠한 수직선 위의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 VT죠. 맞지? VT가 sin 파이 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가 0일 때 원점이, 위치가 원점이라고 중요하죠. T가 0일 때, 0 원점이다. 자, 그럼 T가 2일 때 위치를 구하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T가 2일 때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인테그랄 속도를 뭐 한다? 적분을 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맞죠? 시작하는 점이 어디니까? 원점이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0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만 구하면은 우리가 T가 2일 때 위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sin 파이 T?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맞죠? 적분하면 파이가 붙을 테니까 어떻게? 아니, 파이분의 1까지 쓰고요.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자, 문제될 거 없죠? 됐냐, 얘들아? 자,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T가 1에서 3까지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다르다 있어요. 왜? 속도의 방향이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이동한 거리를 접근했을 때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맞죠? 네.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은 어떻게? 똑같이 sin 파이 t를 적분을 할 때 뭐를? 절대값을 붙여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붙였을 때 얘가 왜 절대값이 중요하냐? 양수음수를 판단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양수음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자, sin 파이 t 어떻게 생겼어요? sin t에 대해서 t의 개수가 파이니까 2파이 나누기 파이에서 주기가 얼마짜리? 2짜리인 사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최대 최소는 안 변했으니까. 맞죠? 여기 1, 2, 3, 4 이게 이제 사인 파이 t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됐죠? 자, 요거 적분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 적분 계산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t 맞죠? 플러스 dt 플러스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플러스 사인 파이 t dt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것도 계산해야 되니 얘들아. 하세요. 여기는 파이 t니까 그냥 뭐 내가 할 말은 없다. 그냥 바로 보면 이게 8분의 1이 적분돼서 상수가 나갈 거고 이 한쪽 부분 넓이가 얼마씩 됐으니까 아까 2씩 됐으니까 8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건 모른다고 칩시다. 그냥 계산을 하는 걸로. 자, 계산만 잘 해도 미적분은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 쭉 봤잖아.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들이 아니야. 왜냐면 상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가지고 적분 미분 막 하고 하려면은 조금 빡센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전에도 내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 학교 시험 자체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는 만들지 못한다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계산만 잘해도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갈 거예요. 학교 내신에서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들은 어차피 그거 학교 알죠? 괴물들 몇 명 있는 거. 그 괴물들 아니고서 어려운 문제 미적분 못 풀어요. 괴물들도 틀리는 게 그 미적분 그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 계산을 잘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좀 중요한 내용 납니다. 점의 이동거리. 자, 점의 이동거리고 할 건데, 자, 점의 이동거리가 왜 중요할까, 얘들아? 점의 이동거리가 왜 중요할까? 이거를 해야지 점 이동거리를 구해서 뭘 이용을 할 거야? 곡선의 길이를 구할 거란 말이야. 맞죠? 점이 이동한 거리가 뭐가 된다? 곡선의 길이가 될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됐지? 자, 그럼 봐봐. 어떠한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자, 이 점 P가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게 이동한 거리니까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이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즉, X라는 것을 우리가
t에 대한 식 ft로 시간 t에 대해서 x라는 위치가 저렇게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점의 위치도 t에 대한 식 gt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번 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이동을 하는데 이 점이 이동할 때 여기에 x, y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시각 t에 대해서 위치가 같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ft 맞죠? 되겠어? 여기는 gt라는 식을 가지고 이제 점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점이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점의 위치를 뭘로 표현을 해놨어요?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잖아. 그쵸? 자 그걸 생각해봐. 그러면 점의 위치에 따른 식을 가지고 점의 이동 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이동 거리. 자, 이동 거리 어떻게 찾을래? 자 일단 봐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위치를 맞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라고 부르죠. 매개 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쵸? 맞지? 그러면 점의 이동 거리에 대해서 자, 이 친구들이 뭐예요 지금? 위치죠. 자, 지금 근데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뭐를 찾아야 돼?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를 뭐 해야 돼요? 속력, 정확하게 속력을 뭐 해야 되겠다? 속력을 적분해야지 이동 거리가 등장을 할 거냐, 맞죠? 맞지? 그러면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 위치를 가지고 속도를 만들 수 있죠. 자, 속도가 뭐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순간변화 dt분의 dx, dt분의 dy일 거 아니야, 맞죠? 쉽게 말하면 뭐? f't, g't라고 하는 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속력.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찾았어요? x를 속도. 맞죠? y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x, y에 대한 속도를 이 수초에서 했잖아 이거는. 어떻게? 그렇지. 제곱.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네. 어떻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루트 제곱에 그거 뭐야? 아 이거 뭐지? 뭐. 저거요? 어? 맞아요. 루트 맞죠?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식이다? 속력을 나타내는 식이 속력. 맞죠? 속도는 얘라니까 얘들아. 속도가 얘예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해봐. 4,3이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원점에서 4,3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맞죠? 이게 이제 속도의 개념에서 같이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야. 얘를 이제 위치가 아니라 속도로 나타냈을 때 속도 x랑 y에 대한 각각의 속도가 있으면 각각의 속도의 제곱에 양의 제곱 끄는 거 있을 때 그게 속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점의 위치에 대해서 그게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 상상력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속력이죠. 맞지? 그러면 어떠한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점이 이동한 거리. 그러면 시작점이 A, B가 되는 T가 A일 때부터 T가 B가 되는 지점. 이거 T예요, T. T가 A에서 T가 B가 되는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는 적분을 A서부터 B까지 dt. 이렇게 때려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동한 거리, 점이 이동한 거리에 대한 공식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뭐를 곡선의 길이를 물어볼 건데요. 자, 그럼 곡선의 길이에 대한 식은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내용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필수 13번을 보면 자, P가 x,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각 t에서의 위치들이 각각 할 때 t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랬어요. 자, 이번에 x라는 점은 3분의 5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x라는 점의 위치가. 그럼 y라는 점의 위치가 루트 5t 제곱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속도가 얼마라고? x의 속도가 5t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x의 속도가. 그 다음에 점 y의 속도는 뭐예요 그러면? 2루트 5t예요. 맞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점 x, y의 속력은 어떻게 돼? 속도의 크기는? 제곱. 자, 봐. 이게 이렇게 위치가 됐으면 dt분의 dx, dt분의 dy 얘가 속도라고요. 맞죠? 속력은 이거의 제곱의 합이라니까. 맞죠? 그럼 제곱해서 하면 어떻게 해? 5t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제곱 바로 쓰면은 20t 제곱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뭐를 갖다 붙이면 루트를 붙이면 뭐가 되겠다? 속력이 돼요. 맞죠? 그럼 속력을 어디서부터? t가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적분을 0부터 2까지 적분을 시켜주면 얘가 뭐가 되겠다? 0부터 2까지 이 점이 이동한 거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껴있는 걸 보니까 이런 문제들의 99.9 얘들이 거의 대부분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취향을 하지 못하는 이상. 오케이? 보통은 여기 뭐가 t에 대한 식이 붙어있으면 취한 적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되겠습니까? 자, 하나 더. 자, x가 2의 t 코사인 2t y가 2의 t 사인 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점을 또 똑같이 자, 이때 속도 뭐예요? dt분의 dx가 맞죠? 미 하면은 오케이 됐죠? x에 대한 속도 y의 속도는 어떻게? 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속력이 뭐라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더해서 루트를 씌워. 이게 뭐가 되겠다? 이 점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정리하면 당연히 또 뭐가 나타날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오케이? 딱 봐도 보이죠? 여기 A, 여기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자, 곡선의 길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방금 한 내용. 자, 시각 t에서의 점 P, x, y의 위치를 x를 ft, y를 gt라고 표현을 했을 때 됐죠? 자, 이때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f 프라임 t, g 프라임 t가 속도인데 속력은요?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뭘 물어볼 거다? 마지막 진짜 찐막 뭘 물어본다? 길이. 곡선의 길이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곡선의 길이를 물어볼 건데 그러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점이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식을 나타낼 건데 이 곡선이 반드시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 곡선이 뭔지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이걸 찾을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곡선의 길이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하면은 요걸 계산을 할 거라는 거야. 그쵸? 맞지? 점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속도를 만들어가지고 속력을 찾으면 되는데 이 지점이 매개 변수로 안 나와 있고 어떻게 y는 fx 식으로 나타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이 좌표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자, 곡선의 길이 알파 베타예요. 자, 그러면 x는 알파에서 어디까지? x는 베타까지 fx의 길이를 물어본다고요. 이해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fx 곡선의 길이는 점이 이동한 길이니까 속력을 적분을 할 거야. 그쵸?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 점 x, y 위치가 뭐라고 돼요? 매개 변수로 안 나와 있어. 이거는 뭐예요? 곡선의 좌표 x, fx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점의 좌표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y는 3x 제곱 플러스 x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좌표 x라고 하면 y 좌표를 그냥 3x 제곱 플러스 x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되겠지? 자, 차이점 이거예요. 여기를 ft, 여기를 gt라고 표현해갖고 매개 변수로 표현했는데 이게 매개 변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x에 대해서 적분도 어디? x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이 갑니다. 속도가 뭐예요? 그럼 속도가 1.
미분하는 거야. 그냥 속도는 뭐 f 프라임 x 이게 뭐예요? 속도라고요, 맞죠? 그럼 속력은요?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루트 이게 속력이 되죠. 그러면 x의 값 이거 적분변수 x예요. x가 어디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중력분대로 이게 이제 곡선의 길이가 공식이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여기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해되겠죠? 다 요거에서 등장한 겁니다. 얘랑 차이점은 뭐다? 저기는 점의 좌표 x, y가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특정한 지점에서의 시각에 따른 위치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t에 대해서 표현된 식일 뿐이고 얘는 곡선의 길이니까 시간이랑 관계가 없어요. 점의 위치가 x가 어디 있을 때마다 위치가 변하니까 매개변수를 그냥 x로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랑 내용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곡선의 길이죠, 맞지? 자, 이거는 매개변수 t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건 계산이 되니까 안 해야겠다. 자, 요거는 어떻게 갑니까? 매개변수니까 dt분의 dx f 프라임 t, g 프라임 t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뭐예요? 미분하면 속도가 마이너스 sin t 더하기 요거 미 이렇게 됐죠, 맞지? 오케이? 되겠나? 자, 이거는요. 미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t인데. 더하기, 그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t sin t. 오케이? 됐죠? 자, 얘가 속도니까 속력을 나타내면 뭐야? t제곱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t제곱 사인 제곱 t 하면 뭐야? t제곱이죠 그냥? 자, 봐봐. t제곱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t제곱 사인 제곱 t. 오케이? 근데 t제곱으로 묶으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 1이라고요, 그쵸?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사인 제곱 더하기.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dt 때려줘라 라는 문제가 된 거죠. 오케이, 간단한 문제고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엔 이제 곡선의 길입니다. 자, 곡선의 식이 y는 2분의 1에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인데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길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점이 이동한 거리를 통해서 길이를 구할 거라고요, 맞죠? 그럼 점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점의 속력이 필요하다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의미의 점을 x, 2분의 1에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하면, 맞죠? 이때 위치 x에 대한 속도가 1, 어떻게 2분의 1에 2x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속력이 되고요. 이게 속도가 되고 속도는 뭐야?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바로 묶어서 정리할게요, 얘들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로 안 쳤네.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뭐 씌우겠다? 루트를 씌우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자, 그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거는.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2의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맞죠? 맞지? 그럼 플러스 1 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럼 요거 플러스 1하면 플러스 2분의 1 되죠, 맞지? 플러스 2분의 1 만들고 싶은 여기다가 플러스 바꿔주면 되겠네, 그쵸? 1을 씌울 거. 오케이? 자, 여기다가 루트 들어갑니다. 루트 들어가면 뭐예요? 4분의 1은 2분의 1. 자, 얘가 뭔데요?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식이죠, 맞지? 자, 루트 들어갔으니까 이렇게가 식으로 바뀐 거죠. 되겠습니까? 정리 깔끔하게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다. 지금 이해된 거 맞죠, 얘들아? 내가 너무 빨리 했니? 너무 빨랐어? 자, 다시. 아니야. 자, 1. 아니, 민준이 눈빛이 멍청이 하거든. 자, 2에 2x 마이너스 2에 1에서 2가 붙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2 여기 플러스 1 하면은 플러스 4분의 2로 만들어지면은 요렇게 식을 바꾼 거라고요. 맞지? 플러스 1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울 건데 이 식이 뭐라고?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맞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이거 날라가서 뭐가 남았다? 2분의 1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이 남았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뭐다? 우리가 찾는 속력의 식입니다. 맞죠? 속력의 식이니까 이거를 x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겠습니까? 자, 계산할 때 이거 센스 하나 발휘해야 될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뭐죠? 그거 어? 영에서 두배. 어? 왜? 왜? 그 절대값 같잖아.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같은 거 맞고요. 이번에 막 빼고 합시다. 적분할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뭐부터 생각을 해보라 했어 항상? 우함수 기함수 파악해보라 했잖아. 맞죠? 자, 뭐를 생각해보라고? fx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fx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뭐가 있다? 마이너스 fx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우함수, 이거는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땡큐에 적분할 필요 없이 답은 0이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x는 뭐예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플러스 x 되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원래 어떻다? 같죠?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니까? 우함수니까 0부터 1까지 2배. 요거 계산해야 될 말인 거죠. 오케이? 계산 센스는 발휘해줘야 됩니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념 정리하고. 자, 내일은 우선 일단 수특 봐주세요.